지비거리는 인도에서 가장 큰 홍등가 중 하나로 100개 이상의 매춘굴이 상점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레카는 45세 이상의 여성 전용 매춘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벽은 2017년에 흐릿한 달력 외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습니다. 근처 주방에서는 감자가 튀겨지고 홀 밖에서는 무자파르 알리의 영화 움라우 자한의 한 곡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곡은 한 유명한 여배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레카는 아몬드 모양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립스틱은 갈색과 빨간색입니다. 그녀의 코에는 피어싱이 있으며 기름진 머리카락은 가운데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바르는 크림은 목의 피부보다 훨씬 더 하얗습니다. 레카는 매우 아름답지만 앞니가 부러져 있습니다. 내 삶은 개보다 더 나빠. 레카는 발목에서 가죽 스타킹을 벗으며 말합니다. 가끔 나는 심지어 개들이 나보다 더 좋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 왜 이런 말을 하냐고. 내가 사는 세상은 당신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야. 우리는 서로 다른 신과 악마를 가지고 있어. 인도에서 성매매 관련 법은 모호합니다. 성매매 여성들은 불법이 아니지만 매춘굴이나 성이 상업화된 장소를 소유하는 것은 범죄로 간주됩니다. 지비거리의 매춘굴은 정부의 명령으로 언제든지 폐쇄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정부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레카가 14살일 때 이웃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35세의 수니타 데비는 성매매가 유명한 가르스틴 바스티온 거리의 허름한 매춘굴에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립스틱을 바르고 있습니다. 그녀는 남자친구에게 5만 루피에 팔려 매춘부가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이후 그녀를 매춘굴 주인에게 팔았습니다. AFP에 따르면 매춘굴에서는 손님이 입장권을 구매하고 좋아하는 여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데비는 매일 적어도 500루피 약 17만 동를 벌 수 있으며 그렇게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매춘굴에서 계속 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녀는 밤에 2명의 손님을 맞이하고 손님이 많은 날에는 5명을 접대해야 합니다. 그녀와 손님 간의 모든 시간은 단 한 개의 침대만 있는 작은 방에서 이루어집니다. 데비와 마찬가지로 지비거리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일부 여성들은 다른 직업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매춘 일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36세의 쿠숨은 지비거리에서 자유롭고 좋은 수입을 올린다고 주장합니다. 쿠숨은 한 달에 약 2만 루피, 약 6.800만 동을 벌며 이 돈으로 그녀의 남편과 세 아이를 우타르 프라데시 주의 한 마을에서 부양하고 있습니다. 쿠숨은 이 일을 통해 아이들을 더 잘 돌볼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제 일이 다른 사람들보다 힘들지 않아요 라고 말합니다. 쿠숨은 매춘부가 되기 위해 친구의 권유를 받았습니다. 쿠숨이 성매매를 위해 도시로 올라간 동안 그녀의 남편은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고 아이들은 엄마가 뉴델리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비거리뿐만 아니라 인도의 일부 마을에서도 성매매는 많은 가정의 주요 수입원입니다. 우타르 프라데시 주의 나트푸르와 마을에서는 400년 넘게 성매매가 존재해 왔습니다. 나트푸르와 마을은 인구 5천 명 중 70%가 성매매 여성입니다. 이 마을에서 태어나 자란 많은 아이들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며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여러 해에 걸쳐 많은 여성들이 뭄바이, 콜카타, 심지어 두바이까지 성매매를 위해 나갔습니다. 게다가 구자라트주의 바나스칸타 지구에 있는 유명한 매춘촌 와디아에서는 80년 넘게 성매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와디아에서는 소녀들이 성장하면 매춘부가 되고 소년들은 매춘부를 위한 손님을 찾는 역할을 합니다. 손님들은 이곳에서 500루피에서 10,000루피 약 1,700만 동에서 3.4 100만 동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마디아 프라데시 주에서는 아버지와 형들이 집안의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큰딸이 가족의 주요 수입원이 됩니다. 이 지역의 대부분의 집에는 여성들이 매춘을 위해 사용하는 방이 있습니다. 인도에서 성매매로 생계를 유지하는 많은 여성들은 믿었던 사람들에 의해 속고 학대받고 있습니다. 지식이 부족하여 다른 직업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처음 이 일에 휘말렸을 때 다른 소녀들과 달리 나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레카는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다른 소녀들은 도망치거나 협조하지 않으려고 했고 그래서 주인들에게 마치 인간이 아닌 것처럼 구타당했습니다. 레카는 매춘부의 삶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 느낍니다.
한쪽은 불길한 강, 다른 쪽은 가시밭입니다. 어디로 도망쳐야 할까요? 레카는 뉴델리의 고대 도시 샤자한바드의 잔해인 가르스틴 바스티온 거리에서 5,000명 이상의 매춘부 중 한 명입니다. 레카는 자신의 미래가 매우 가혹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2세 때 레카의 아버지인 농부는 성폭행 사실을 알고 매우 분노했습니다. 그의 분노는 그를 폭력적으로 만들었고 그는 계속해서 나에게 폭행을 가했으며 점차 술에 중독되었습니다. 레카는 말합니다. 돈이 없을 때 그는 술을 사기 위해 나를 주점에 팔았습니다. 인도의 수천 명의 여성들처럼 레카도 성매매의 어두운 세계에서 수년을 보냈으며 그녀는 콜카타의 매춘굴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후 델리로 왔습니다. 2015년 레카는 47세였고 학교에 간 적이 없어 읽고 쓸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대체 직업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또한 5살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을 부양하기 위해 계속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젊었을 때 그녀는 한 달에 10,000루피에서 15,000루피, 약 1,040에서 210달러를 벌 수 있었지만 지금은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남자들은 처녀나 더 어린 여성의 몸을 선호해요. 그들은 탄탄한 가슴을 가지고 있으며 주름진 늙은 여성의 몸은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이에 따라 그녀의 월 수입은 이제 5,000루피에서 6,000루피로 줄어들었습니다. 레카의 고객 한 번에 가는 가격은 200루피, 약 65,000동입니다. 단골 손님에게는 그 금액이 150루피로 더 낮아지기도 합니다. 손님이 지불한 금액의 절반은 그녀가 집주인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레카는 하루에 5에서 7명의 손님을 맞이하면 보통 그날 저녁에 2개의 계란을 먹습니다. 성매매 여성들은 인도 사회에서 버림받고 있습니다. 매일 1달러 이하로 살아가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 나라에서 실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성매매 여성들은 현재의 일을 떠날 방법이 없습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자발적인 성매매이든 인신매매의 결과이든 간에 성매매 활동은 인도의 빈곤과 사회적 불평등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GB 거리에서 성매매 여성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돕기 위해 여러 조직이 설립되었습니다. 카트카타라는 비영리 단체는 이 아이들을 위한 커뮤니티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학교는 GB 거리 바로 뒤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학교는 교육과 학습 지원 외에도 아이들에게 무용, 연극 및 사진 촬영을 가르치고 그들의 어머니들에게 대체 직업 선택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폭력으로 성매매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연민으로 그들에게 그들이 갖지 못한 대체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라고 카트카타에서 7년째 일해온 아누락 가르크는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구출하여 재활센터에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기술을 제공하며 이러한 기술을 통해 그들은 현재의 일을 떠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800명에서 1,000명의 여성과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자활 프로그램 및 문해 교육 프로그램과 같은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성매매 여성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위해 성매매 업소를 방문합니다. 모두가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그들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갇혀 있거나 강제로 여기로 끌려왔는지에 대한 진실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장벽을 허물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고객을 맞이할 때는 완전히 무감각합니다. 그 순간 저는 다른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저는 아이에게 무엇을 먹일까 고민합니다. 집주인에게 얼마나 돈을 빚졌는지 생각합니다. 가끔은 주간 비용을 계산합니다. 성매매 여성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그 고통의 정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레카는 말합니다. 그녀의 손님들은 대부분 콘돔을 사용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매달 델리의 한 병원에서 검진을 받습니다. 이 일은 매우 아프고 수치스럽습니다. 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우리는 무의미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생계를 위해 이런 일을 해야 하고 매일 그렇게 해야 할 때 당신의 몸은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공재산이 됩니다.